네, 과거에 이 목발 경품 막말 그리고 연이은 거짓 해명 이러한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정봉주 전 의원이 어제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 결정을 수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지해 주신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짧았던 행복을 뒤로하고 지금은 진격의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비열한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힘차게 나갑시다. 과거 오래전 본인들이 좀 성찰이 부족했던 시절의 그 발언으로 앞으로 미래로 나가는 정치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저 정봉주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공천에서 탈락을 하고 그것도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면서 눈물의 이 회견을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비판한다는 게 좀 민망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정봉주 씨는 물러나면서 또 칼끝을 세워서 누군가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발목이 잡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발목이 잡혔다는 것은 분명히 내 발목을 잡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상정하는 말이고 언뜻 들으면 너무 지나쳤다 이제 이런 건데요. 자,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그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렇게 따지면 뭐 친명 아닌 분들을 원망하는 거죠. 아, 예. 친명 아닌 분들 때문에 본인이 다 얻은 공천권을 잃었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저는 네. 저분이 쓴 워딩을 보면서 예. 본인이 그 소위 발목 지뢰라는 그 지뢰 있잖아요. 네. 그 지뢰로 인해서 피해 입은 분들과의 여러 가지 뭐 사과 논란 때문에 본인이 직을 잃었잖아요. 그럼 네.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런데 또 발목 얘기를 또 해요. 단어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분은 그 발목 지뢰로 인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는 건지에 대한 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발목이란 말은 피했어야 된다. 당연하죠. 발목을. 저 또 발목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저분은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제가 오해인지 이해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게끔 단추를 제공했던 것이고 본인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도 아직 생각하는 건데 정치권의 정치 세력 간의 공방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정치를 하지 않을 심산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서 저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발목 지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공천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회견을 하면서 자신의 발목 이야기를 한다는 점. 정말 너무나 서로 엇갈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분의 그 눈물을 진정성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지적이신데요. 20년 만에 재도전을 멈추겠다면서 그런데 이 정봉주 씨는 물러나면서 조수진 변호사를 콕 집어서 건투를 기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연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인 정봉주로서 20년 만에 열정적 재도전을 멈추려 합니다. 16년의 세월 동안 저는 수차례의 정치적 도전이 좌초되었습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몇 가지 허물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천 배제 이후에 이재명 대표님하고 통화하시거나 소통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좀 하고 싶지만 마음속으로 다 삼키고요. 조수진 후보의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말이죠. 뭐 스포츠에서도 그렇고 자기하고 맞싸웠던 상대가 가령 예선전에서 내가 탈락이 되고 그 상대가 있다 하면 나의 상대였던 그 팀이 결승까지 올라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결선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정봉주 의원은 의외로 이제 박용진 의원을 아니라 조수진 변호사를 이렇게 이제 편들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뭐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 나름의 초심을 저는 지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런 예. 말씀을 드리냐면 예. 정봉주 의원의 지역구가 원래 아니잖아요. 이 강북을이. 그래서 그렇죠. 강북을에 도전 선언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할 때 내부 총질하는 국회의원이 민주당을 대표할 수가 없다. 아, 예. 그러면서 이 당의 정체성을 분명한 방향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나는 강북을에 출마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네. 그 당시 강북을의 지금 현역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잖아요. 내부 총질이나 하고 당의 정체성을 상당히 흩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응징하러 가겠다. 그런 말을 안 썼지만 지금 민주당 내의 소위 수박이라는 그 용어에 박용진 의원이 해당되니까 나는 그 수박 척결하러 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 뜻은 내가 못 이루었지만 네. 그건 다른 사람 조수진 후보가 이뤘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그 정봉주 의원이 사실 이번에 공천에 신청했을 때 네.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본인이 도전하려고 했다가 미투 사건 때문에 이 상당히 낙마했잖아요. 네. 그 때문에 후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났으니까 문제 없다고 했지만 사실 민사 지금 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봉주 의원을 지금 자격을 무사 통과시키진 이유가도 사실 당의 주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봉주 의원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측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이죠. 예.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당직에 기용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후보직에서는 떠났기 때문에 네. 그러나 민주당 당원의 자격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뭐 지금 이제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국면 상황에서 봤을 때 뭐 또 정봉주 의원의 저런 전투력과 저런 또 말빨이 필요하다는 이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기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지는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자, 친명 정봉주 공천이 취소되고 비명 박용진이 다시 경선을 할 사람으로 꼽힌 이제 조수진 변호사. 그런데 이 조수진 변호사도 친명보다 비명에 가깝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아림 기자, 왜 그렇습니까? 네, 지난 2019년에 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는 건데요. 네. 2019년에 문체부 소속 국장이 SNS에서 친일하는 게 애국, 일본이 조선인을 참정권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를 옹호했다는 겁니다. 당시 조 변호사는 언행이 부적절하더라도 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당시 일본의 반도체 수출 품목 규제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어서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친일 발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최근 기조와도 다른데요. 이 대표는 최근 친일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에 대해 정말 천인공노할 공천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조 변호사는 또 다른 논란이 있는데 대선 당시 강성 지지층은 확장성이 없다고 소위 개딸들을 비판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한 가결 당시에는 부결 요청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특히 이 체포 동의안 가결 부결 이 국면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과 그 결과를 지금 내놓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자, 성치훈 부의장님, 그렇다면은 이 비명을 다시 또 탈락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비명을 지금 갖다 쓴 거냐 뭐 이런 분석이 일부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수진 변호사가 저도 그 진행하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즐겨보는 편인데요. 네. 본인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실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예. 할 소리는 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런 목소리를 아마도 혹시나 후보가 되더라도 유지할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강성 지지층이 그래서 지금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조수진 후보도 안 된다, 예. 제외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역에 뭐 또 친명 후보를 꽂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 아니면 예측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지 않고 조수진 변호사 같은 어떻게 보면 비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후보를 경선을 하겠다. 그러면은 누가 되더라도 뭔가 레드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의 쓴소리를 할 수 있는 후보가 강북을에선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에서는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다만 결국 지금 또 강성지지층 일부는 또 조수진 변호사 아까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지만 조수진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수진 후보의 발언을 보면은 박용진 의원이 발언한 것과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네. 똑같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좀 쓴소리를 한 것인데 왜 조수진 변호사는 되고 왜 박용진 의원은 안 되는가? 저는 이게 참 의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군요. 어쨌거나 지금 당원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진보다는 조수진 변호사, 비명 중에서도 그래도 조수진 변호사가 낫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민수 변호사 대변인님. 네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차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속셈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범 이재명이라고 보고요. 예. 네, 조수진 변호사도. 아, 네네. 네, 일단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면은 정봉주 막말 논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한번 들끓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민주당에서 양문석 또 막말 논란이 들끓으면서 네. 이제 이거는 또 당 내부의 당원들의 분노를 또 자극했거든요. 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눈에 띄는 친명을 다시 집어넣기는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어 보였을 것이고 또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잠재울 필요도 있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가 나와서 이렇게 두둔을 하는 발언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유시민 작가와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조수진 변호사, 네. 조수진 변호사를 또 이렇게 등극시킴으로 인해서 외관상 보이기에는 노무현에 대한 비토 이 부분을 좀 잠재우고자 하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지금 이제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통진당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동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전 성남시장 당시에요. 여기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될 때 통진당의 모체라고 볼 수 있는 민노당의 김미희 후보와 야합을 했습니다. 여기에 합쳐서 이제 성남시장이 됐고 성남시 인수위원회 자체에 김미희가 인수위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통진당과의 관계들이 눈에 띄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명일 수 있으나 범친명에 가까운 사람이다. 충분히 친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라고 판단하고 이재명 대표가 결정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지켜보시지요. 이제 박용진 의원은 이제 공천 재수생이 된 셈인데 오늘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내일 말씀을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